대방송인 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할 거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주의하실 점 위주로만 볼게.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라고 두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아유, 글로 먹었다. 여기서 그지.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인데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켤레로 근을 가질 때는 개수가 무슨 수? 유리수일 때야. 절대 이 문제를 풀어내에 있어서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헤헤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이건 틀렸어. 이 경우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앞에서 했지만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범위에서 켤레로 근을 가지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실수했어요가 아니라 실수한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가 만약에 실수 범위다 라고 하면 허수 범위에서 켤레근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수가 유리수면 두근의 합도 유리수, 두근의 곱도 유리수가 나와야 돼. 그럼 이놈이랑 더하거나 곱해서 유리수가 나오려면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러네.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얘도 마찬가지. 개수가 실수인데 한근이 허수 1 플러스 i다. 다른 한근의 1 마이너스 i가 맞아요. 이 조건이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얘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으면 뭐 할래?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래? 그냥 근의 공식 때려요. 천재인데? 근데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볼게요. 애초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뭐라고? 맞아. 두근의 곱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정석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근의 성질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4고 얘는 그냥 냅두고, 자 얘는 넘겨볼게. 그럼 얘랑 얘 더하면 6 플러스 2 루트 3. 자, 이 상태에서 2로 나누면 m은 자 이렇게 되겠죠. 유리와 그럼 분모는 2가 되겠고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정수는 마3 풀 3이니까 없죠. 자 이렇게 되지. 그럼 다른 한근은 지금 m 값 구한 거죠? 다른 한근이 아니라 m은 루트 3 됐습니까? 1번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 2번, 3번은 제가 그냥 광속으로 할게. 뭐가 기분이 좋아. 저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노무현 대통령 따라하는 거니? 저는 뭐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중도야. 반반씩 뽑았어요, 여태까지. 누구를 뽑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정확히 반반. 자, 2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5대 3이다 라고 하면 두근의 b가 5대 3이면 한 문자로 표현해야 되죠. 당연히 알파 베타는 글러 먹었고 5대 3이면 5알파 3알파로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아?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 즐거운 근각계수. 둘이 더하면 8알파. 근데 근각계수에서 관계에서 마이너스 m. 두근의 곱은 15알파 제곱. 근데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135. 자,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은 9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는 뿔마 3. 알파가 뿔마 3이면 m도 2개 나오겠죠.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24. 뭐 2개 나오겠네. 뿔마 24. 되시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다른데 두근의 차가 2면 아무튼 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라고 두셔도 되고 어떤 학생은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두셔도 됩니다. 물론 그때 알파 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보통 우리가 음수보단 양의 부호가 익숙하니까 저는 이거보단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두면 두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2알파 플러스 2죠. 걔가 마이너스 2m. 자,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자,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죠.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옵니다.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스몰 m은 2가 나오겠고 알파가 1이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여전히 순서 하나의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저는 1번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3번은 조금 수정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오타가 있어서 여기를 플러스로 수정.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야. 여러분들 책에. 저거부터 먼저 수정을 해 주시고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다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다.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방정식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아래 방정식의 두근은 이거래요. 그럼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겠고 저거 2개 곱하면 2개 곱한 거 그대로 제가 정리할게.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2번 썼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AB를 구하라고 했으면 뭐가 쓸모없는 문자니 여기서? 알파 베타가 쓸모가 없죠. 그럼 알파 베타 자리에 최대한 AB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A래매. 그럼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위의 식에서 B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연립방정식 풀면 끝이네.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고 얘는 이거 넘기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고 빼. 자, 그럼 스몰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스몰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 나오죠. 네, 됐습니까? 자, 2번도 구하라는 거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높은 차수의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방정식의 a, b를 구해봤더니 저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양변에 뭐가 곱하고 싶니? x 플러스 1을 곱해야지. 곱하는 이유는 그래야 얘랑 곱셈 공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즉 이 방정식에도 여전히 알파, 베타는 두 근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뿅 집어넣었을 때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지. 이거는 그냥 패턴화 되어 있는 문제예요. 고차 방정식에선 다시 오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문제고 얘를 봄과 동시에 얘를 곱해서 세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으니 지금 얘는 둘 다 구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1. 자, 그럼 알파 20제곱 플러스 베타 20제곱은 알파 20제곱은 세제곱을 6제곱하고 알파 제곱. 세제곱을 6제곱하고 베타 제곱. 자,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에 6제곱이니까 둘 다 1이죠. 짝수번 제곱했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얘만 남았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죠. 1. 알파 곱하기 베타도 1이고. 자, 이렇게 나오지. 되시죠? 그리고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20번 제곱하고 20번 제곱해서 더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애초에 알파 베타가 지금 허근이죠. 허수입니다. 허수니까 짝수번 제곱해서도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되시죠? 믿음직스럽지 않아. 바로 옆에 있는 유제 풀어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고 P는 지금 그냥 다항식이 주어졌고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소위 뭐 이제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방정식에 만약에 제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고 있으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지. 요까지 되죠? 그러니까 근만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근을 알고 있다면 반대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반대죠. 인수분해하고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만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는 거. 자, 그럼 쟤를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여라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고 안 배웠을 거야. 그냥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공통인수는 있니? 없음. 없잖아. 공통인수가 있어? 일단 안 보여. 앞에 세 마리 완제. 다 해설지랑 다르게 풀게. 이건 이렇게 근해 공식을 쓰는 정신병자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보통 중학교 3학년 때는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고 배우실 거야. 이거 제 방송입니다. 여기까지는. 암산이 익숙하면 그냥 뭐 라지 A로 치환도 안 하겠죠. 그죠? A-3 A 플러스 1 아니야? 그럼 바로 쓸게. A-3 A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인수분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계수에 미지수가 없는 경우. 계수에 미지수 없는 경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세 글자면 끝인데 적절히 했지. 여기서 이렇게 파고들면 답이 없어. 아니 이걸 갑자기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뭐 그런 논리적인 당위성 같은 거 없지. 요리조리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려면 저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뿐이고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행했을 때는 아마도 안 배우셨을 것 같아. 지금도 선행했지만 옆반에 민우쌤이 군복을 입고 오셨네. 예비군 훈련 갔다가 오셔서 아 불쌍하다 내 인생. 나는 예비군 민방위도 끝났는데 군대 갔다 나오면 예비군을 몇 년을 해야 되고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민방위를 해야 돼요. 이제 총 쏘는 법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총을 줘도 못 쏠 것 같은데. 자, 잘 보시오. 2번.
자, Q,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제곱은 이건 딱 보고 느껴야 돼. 미지수가 있어 없어? 있지? 느낌이 왔다고 해주세요. 느낌이 왔어.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꿔보기도 전에 바꿔봤자 여기 만약에 K가 있다. 인수분해 되니? 안 돼. 위에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진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텐데 잘 봐. 그럼 근해 공식이든 나발이든 쓰려면 일단 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x랑 y 문자가 지금 두 개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하지. x가 더 익숙하니까. 그럼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 똑똑하시니까 원샷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뻥인데. 아무튼 x의 1차항은 둘 다 2로 묶어낼 수 있지. 네. 이게 x의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다 상수항 취급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보면 애초에 이거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은 아닌데 근해 공식을 방정식이 아닌데 근해 공식을 어떻게 씁니까?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이야. 방정식은 아니지. 는 0이 아닌데 뭔 방정식이야. 가정하고 근해 공식을 작성을 합니다. 근해 공식을 작성을 하면 x는 얼레벌레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나올 텐데 이 문제의 가장 표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x, y에 관한 뭐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1차식. 1차식은 1단원에서 배웠듯이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자, 그럼 이런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니? 아니죠. 이건 뒤쪽에 배울 내용이지만 근호가 들어가 있으면 무리식이라고 하고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체는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이 전체는 다항식이 맞아? 아니라고. 아니야. 근호가 없어야 돼. 다항식이니까. 근호가 없다는 말이 뭘까요? 아니 근해 공식을 쓰면 무조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인데 어떻게 근호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근호 아니? 저러고 반배치고사 개 털리는 거 아님? 루트 아니? 못 본다고? 헐. 루트 아니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근호가 벗겨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일단은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 순서대로 해볼게. 방정식은 아닌데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해 공식을 작성을 해볼게. 그럼 얘는 짝수분 공식이죠. 맞니? 이거 이렇게 뿔마 1차 한계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한계수 상수항. 자, 이렇게 되는 거 돼요? 자, 이 식에서 얘는 문제가 있을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다항식이 맞습니다. 얘는 다항식이 맞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괄호 어떻게 열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그냥 써. 뒤에 거는 근호 안에 정리할게. 4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니까 y제곱. 여기서 플러스 4y 마이너스 8y니까 마이너스 4y.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k죠. 맞음? 근데 뒤에 근호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안 되니까 이놈이 근호 바깥으로 나오려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라면 지금 얘는 1차항, 2차항이 편안하지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면 뭐 씁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판별식 쓰지 않아요?
이놈의 판별식 다시.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물론 중학교 때 뭐 암산하면 2차함계 수일이니까 이거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지. 뒤에 4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됩니까? 자, 이 방법을 수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잘 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처음 방정식의 입장에서 요 근호 안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근해 공식을 썼는데 근호 안에 있는 애 뭐라고 그러지 원래? 근해 공식이 원래 이거 아님? 아직 안 썼는데 판별식이잖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게 판별식 자리에 있죠. 근데 이 판별식 자리에 있는 놈이 다시 무슨 식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그럼 판별식 자리에 있는 놈에 다시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되지. 이거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잖아? D of D가 무슨 뜻이겠니? 네,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되죠. 뭐 던전 오브 드래곤 뭐 이런 거 게임 용어 아니고 D of D입니다.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된다. 근데 나는 이거를 결론만 때려 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과정을 이해는 해보셔야 됩니다. 왜 판별식이 0인지.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빠르게 곱씹어 볼게. 미수가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될 각이야. 이 방식으로는. 그럼 일단 두 문자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 여전히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지. 그럼 0이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근해 공식을 썼어. 근해 공식을 썼더니 얼척없는 식이 나왔는데 얘가 살아있는 한 1차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근호가 벗겨져야 되니까 이 안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그럼 원래 방정식의 입장에서 이게 판별식인데 다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익숙해지시면 그냥 여기까지 정리하고 판별식 휙 쓰고 다시 이놈의 판별식 휙 쓰고 는 0이라고 K값 구하실 거라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죠.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됐습니까? 응. 됐대. 뭐가 안 끝났는데. 자, 9-5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지금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2차 방정식을 했고 얘는 소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뭐 방향성이 반대가 된 거죠. 여태까지는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을 구했고 이번에 반대로 내가 근을 던져줄 테니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원리는 심플합니다. 이게 알파 베타가 두 근이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전개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요 모양으로 방정식을 꾸며내겠다라는 거. 두 근의 뭘 이용해서? 합과 곱만 알면 방정식 꾸며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이놈을 이렇게 꾸며내지 말자는 얘기야. x 마이너스 첫 번째 근, x 마이너스 두 번째 근. 이거 언제 정리할 거야? 물론 쟤도 저 2차 방정식 맞지만 저게 복이 없을 뿐더러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하기가 귀찮죠. 이거 말고 자,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얼마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두 근의 합자리 더하기 여기 두 근의 곱자리. 이렇게 바로 가로로 쭉 꾸며내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2번, 3번은 보고 대답. 이거 켤레근 성질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개수가 유리수인데 그러면 무리수 범위에서
켤레로 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도 개수가 실수이면 허수 범위에서 켤레로 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근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나는 합과 곱으로 꾸며낼 거야. 둘이 더하면 4고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입니다. 그럼 x제곱, 여기가 두근의 합자리, 여기가 두근의 곱자리.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개수가 실수다. 둘이 더하면 4, 곱하면 5, 두근의 합자리, 곱자리. 오케이? 할만하지. 에이, 이 정도야 뭐 껌이지.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건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근의 공식 쓸 거 아니잖아. 두근의 합 4, 두근의 곱 1. 근데 나는 새로운 방정식을 꾸며낼 텐데 새로운 방정식은 얘네가 두근이래. 그럼 새로운 방정식이 두근의 합은 둘이 더한 거니까 3알파 플러스 3베타.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한 거니까 바로 전개할게. 2알파 제곱, 4알파 베타, 알파 베타, 2베타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면 되니까 12고, 얘는 이 둘은 2로 묶어내고 곱셈 공식 변형.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더하면 5알파 베타죠. 자, 뭐 정리하시면 다시 분배 법칙 쓰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입니다. 제곱했으면 16, 2 곱했으니까 32, 32에 1 더했으니까 33. 숫자가 참 불쾌하네. 숫자가 참 불쾌한데. 그럼 2차 항의 개수는 1이라고 가정하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자리, 여기가 두근의 곱자리. 되죠? 자, 이제 세 번째도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면 먼저 2차 항끼리 쓰고 이렇게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가장 이쁘게 써봅시다. 여기 뭐 곱셈 공식의 변형은 당연히 잘 돼야 되죠. 여기서 2알파 베타 뺀 거고 앞에 두 개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맨 앞에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이고. 에이, 뭐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거 4니까 16 빼기 2니까 아이고. 자, 이거 4고 1이니까 4. 자, 18. 자, 그 다음에 얘는 맨 앞에 거 1이고 4고 1이고 6이죠. 그럼 x제곱 두근의 합자리 두근의 곱자리는 0. 이것도 뭐 제가 넘기기는 뭐해서 풀어보긴 했는데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죠. 잠깐, 답이 지금 다 내가 계산 틀린 데 없지? 없듬. 나는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유제를 한 번만 풀어보시오. 유제 9-8번 한 번만 풀어봐. 이 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고 볼 텐데 여러분들 책의 121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유형 분류가 좀 섬세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이 섬세하게 돼 있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막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는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배울 내용인데 부정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인데 관계식이 하나라던가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죠. 원래는 해 순서상이 무수히 많지만 특별한 조건으로
우리가 해를 구해낼 수 있는 신기한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실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필요한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다시 마무리를 하고, 실수 조건은 그때 사실 앞에서 배웠습니다. x, y 미지수가 두 개인데 2차식인데 만족시키는 실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본 다음에 뭐 썼지 내가? 판별식이 0 이상임을 이용했죠. 실근을 가질 조건. 실수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임을 이용해서 어떤 완전 제곱식을 얻어냈어요.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했고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풀라고 문제 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은 당연히 자연수도 정수에 포함이 되죠. 어떻게든지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식을 변형하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시면 돼. 이거는 인수분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변이 0이 아니니까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등식을 얻어낸 후에 하나씩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수니까 예를 들면 여차저차 했는데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A가 정수래. 이 사이에 정수가 없네? 있네? 뭐밖에 없니? 2밖에 없지. 2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수라면 무수히 많지만 정수라면 어떤 한정되게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노동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방법을 더 많이 쓰느냐면 이거는 근데 주의하실 점이 그 부정방정식에서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이 개념이 아니야. 이걸 써야만 할 때가 있고 이걸 써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벽하게 구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그냥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시면 형태를 보면 딱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문제로 저는 볼게. 121페이지에 예제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z는 빼주세요. 못합니다. z가 없죠, 지금 여기는. z는 빼주시고 나도 빼야겠다. 자, 그러면 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인수분해 비슷하게 하면 돼. 인수분해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야, 방법이. 저는 둘이 곱해진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지수가 지금 두 개죠. 두 개인데 원래는 방정식이 두 개 있어야 근이 나오잖아. 두 개 있어야 나오는데 풀 수 있으니까 풀라고 낸 거고 둘이 곱해진 애를 먼저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개 쓰고 끼워 맞춰. 자,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분배 법칙을 썼을 때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죠. 맞니?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서 xy는 나오고요. 마이너스 4y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지. 그러면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이 나와요. 원래 8이 있었니? 없었어. 다시 빼. 다시 빼면 이게 요걸 변형한 게 여기까지야. 그리고 원래 2는 더해져 있죠, 지금. 둘은 같은 식이 맞습니다. 전개하면 같은 식이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6인데 넘기면 6이죠. 정확히 제가 원하는 이 형태 얻어냈지. 그리고 xy는 문제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면 자연수에서 4를 빼내, 2를 빼내. 얘네 둘은 확실히 음수일 수는 있지만 정수가 되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 문제가 편안해진 거야. 왜 편안해졌냐? 둘이 정수 2개 곱해서 6이 되는 케이스는 몇 개 안 되지. 뭐 있니? 1, 6, 2, 3, 3, 2, 6, 1.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있겠지. 마 1, 마 6,
마이, 마삼, 마삼, 마이, 마유, 마이. 이 중에 자연수 아닌 애는 이제 고르다가 제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 그럼 이 경우는 x-4가 1이면 x가 얼마? 5. y-2가 6이니까 y는 8. 이런 순서상 이런 해가 나오겠고요. 이 경우에는 6, 5가 나오겠고 7, 4가 나오겠고 10이랑 3이 나오겠고 얘는 자연수 안 나옴. 자, 그 다음도 자연수가 나오나 보면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안 나옴. y-2가 마이너스면 y가 0이니까 안 나옴. 이 경우는 x-4가 마이너스 6이면 x가 마이너스이니까 안 나옴. 이 뒤로는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개의 순서상 나오니 그럼? 4개. 4개를 다 적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 없어. 선생님 이항이 없으면 어떻게? 이항이 없으면 못 풀어. 못 풀거나 진짜 x의 1부터 다 집어넣어 보셔야 돼. 자, 일단 저는 이 한 가지 방법을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뒤쪽에서 볼게요. 일단 실수 조건은 앞에서 끝난 거고 하다 보면 될 거야. 되셔야 되고.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의 다른 표현이죠. 정확히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두 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두 근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은 자연수란 얘기야. 자, 그럼 제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내가 남은 초이스는 당연히 근과 계수. 두 근의 합은 m 플러스 4. 두 근의 곱은 3-2m.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지금 미지수 몇 개니? 3개. 미지수 알파, 베타, m 3개지. 미지수가 3개인데 내가 알고 있는 수의 조건은 여기서 뭐에 관한 조건이에요? 알파, 베타에 관한 조건을 알고 있지. 알파, 베타는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함에 있어서 m이 쓸모가 없는 애예요. m. 그럼 m을 어떻게 하면 지우냐? 대입하면 되지. m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는 3-2m이에요. 그대로 마이너스 2 곱해서 제가 정리할게. 자, 이렇게 되겠고 넘겨, 문자만. 여기까지 돼. 알파, 베타는 지금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가 곱해진, 두 문자가 곱해진 항을 제가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쟤를 일단 쪼개 씁니다. 이렇게. 쪼개 쓰고 끼워 맞추시면 돼. 2알파가 나오려면 여기 2가 있으면 되고요. 알파, 베타, 2알파 나왔고 2베타가 나오려면 여기 2가 있으면 되죠, 또. 근데 그러면 없던 얼마가 튀어나오니 갑자기? 4가 튀어나오니까 다시 빼주시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자, 그럼 마이너스 4 넘기면 이쪽 얼마? 15. 15고 이번에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100% 자연수고 자연수에 2 더해도 자연수죠. 얘도 자연수입니다. 다만 3 이상의 자연수겠지 지금. 자연수에 2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3 이상의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15가 되는 케이스는 얼마 안 돼요. 3, 5던가 5, 3이던가 1, 15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없지. 음수 나올 테니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 알파, 베타의 순서상을 제가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2가 3이면 알파는 1. 베타 플러스 2가 5면 베타는 3. 자, 이 경우는 반대로 3,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근은 1, 3이란 얘기죠. 이거 순서 바꿔서도 똑같지. 결국은 두 근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란 얘기입니다. 두 근 구했고요. 그 다음에 m의 값도 구하라고 했는데 1, 3이든 3, 1이든 이건 그냥 4지 그럼. 그럼 스몰 m은 0 나오겠죠. 0.
풀만 하죠. 풀만 하실 거야. 자, 이제 9-8번이 좀 나중에 많이 까먹습니다. 자, 이거는 까먹는 이유가 뭐냐? 먼저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두근이 모두 정수래. 그럼 두근에 관한 조건이 주어졌네. 그럼 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래. 그럼 방금과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은 2m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m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건 일단 틀린 풀이야. 여기서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면 여기서 m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알파 베타에 관한 몇 차씩 나오니까 2차씩. 제가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건 두 미지수가 곱한 게 하나 있고 뭐 이런 꼴이에요. 나머지는 1차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m 자리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는 안 되겠다. 라는 판정을 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두근이 모두 정수라는 얘기는 일단 정수가 되려면 실수여야 되지 않아? 실수 안에 정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뭐 하는 건데요?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 나오면 되죠.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부등식에서 노가다. 자, 일단 판별식을 작성을 해볼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고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암산 가능하죠. 자, 됐습니까? 근데 두근도 정수인데 m도 뭐래요? 정수.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가 뭐밖에 없니? 3개.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노가다.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저 방정식이. 그럼 이때 두근은 0과 마이너스 2. 정수니까 얘는 맞아요. 자, 두 번째, 스몰 m이 0이다. 그럼 저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x는 뿔마 루트 2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죠. 정수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몰 m이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정수근이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두 개를 써주셔야 돼.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면 두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 m이 1이라는 정수면 두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정수가 아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식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일단 판별식을 먼저 작성하고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여태까지 했던 건 이제 보통 실근을 직접 구하거나 이전까지 했던 게 실근을 직접 구한다 혹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 단원에서는 실근의 부호. 일단 실수면 양수음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근해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하면 되고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 이용하면 되고요. 자, 뭐 굳이 풀이 방법을 써드리면 실근을 구해야 될 때는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그냥 머릿속에 이 과정은 있어야죠.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이용할 거고. 그럼 실근의 부호는 뭐냐? 실근의 부호는 일단 기본적인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실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는 두 실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는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때는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부호, 양수, 음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런 걸 음수라고 하진 않죠. 이런 건 크기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근의 부호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두 실근이 양수일 조건은 뭘까 그럼? 여기서 두 실근이라는 건 중근도 포함이죠. 중근도 포함입니다. 두 실근이 모두 양수려면 일단 실근이 나와야 돼. 그죠? 실근이 나와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되겠지.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모두 음수면 중근 포함이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고 둘 다 음수니까 더하면 음수, 하지만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 나오면 되겠지. 자, 이 세 번째 혹시 기억나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뭘까요? 곱만 음수면 된다라고 하나라고 배우지 않았어? 쉽지 않다. 이거 하나라고 배우셨을 거야, 그죠?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일단. 그럼 실근의 부호면 뭐에다 뭐까지 이용하셔야 돼? 판별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서로 다른 부호에는 판별식은 왜 안 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 아니니? 그럼 AC는 자동으로 0보다 크겠지.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놈은 실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고 AC가 0보다 크면 왜 0보다 커? 정신병자니? 작아야죠 지금. 작으면 마이너스 4AC는 양수죠. 무조건 양수입니다. B는 실수인데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고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C는 양수고 0 이상인 놈의 양수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은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만족이 된다.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분은 한 번만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만 음수이면 된다. 다른 게 아무 쓸모가 없다. 아니 선생님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근이 이렇게 될 때는 둘이 더하면 양수지만 두 근이 이렇게 될 때는 둘이 더하면 음수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어떤 놈의 절대값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없어. 자, 두 개만 잽싸게. 9-9번. 이 세 개가 기본이고 당연히 조건은 추가되기 마련입니다. 빚쟁이 덜덜은 보니 헐. 제가 자, 9-9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은 판별식은 필요할 것 같아. 두 근이 모두 양수니 음수니 해도 판별식은 일단 0 이상이 나와야겠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한계수 이거. 자, 그럼 바로 인수분해 했다라고 치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실근 가질 조건. 그죠? 이게 실근 가질 조건이고 두 근의 합은
근각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근각의 관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1번부터 해볼게요. 두근이 모두 양수이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여야 되지. 자, 이게 양수면 m은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이게 양수면 m은 3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셋 다 만족해야 되지.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냥 수직선에 그려. 이게 판별식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게 두근의 합.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게 두근의 곱.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하 나오면 되죠.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 두근이 모두 음수면 얘만 바뀌면 되죠. 얘만 바뀌면 되니까 스몰 m이 1보다만 크면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 조건은 동일할 거고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2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이제 1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조건은 3 미만.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죠. 2 이상 3 미만이지. 2 이상 3 미만. 자, 마지막은 제일 심플하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얘만, 두근의 곱만 음수 나오면 된다라고 했지. 그럼 m은 3보다 크다 라는 거고, 자, 풀 수 있겠죠?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야. 자, 9-10번 오늘의 기본 유형 중에 마지막.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다음을 만족하도록 어쩌고저쩌고. 일단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면 두근이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는 새로운 조건이죠. 양의 실근의 절대값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두근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이 있는데 양의 실근이 절대값이 더 크다.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두근의 합이 양수란 얘기지. 두근의 합이 양수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관계식,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놈이죠. 얘는 0보다 커야 되겠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부등식이 a는 일단 3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니까 그대로 사이범위죠. 자, 최종적으로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얘랑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3초가 4 미만이죠. 자,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것도 똑같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다.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면 되고. 근데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두근을 구해봤을 때 이렇게. 이번엔 두근의 합이 얼마일까요? 0. 자, 그럼 앞에서 이건 구했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을 조건은 스몰 a가 3보다 크면 되고, 아까 두근의 합이 요거였죠. 얘가 0이 될 때는 a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지.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스몰 a는 4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문제들이 좀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남은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 유제부터